안녕하세요. 한광수 저작권 강사입니다. 코로나19 우리 함께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화이팅 하시죠. 자, 서태지 씨가 서태지 컴퍼니를 통해서 함께하는 음악 저작인 협회 함저협에 서태지 8집, 9집 음원을 정식으로 제공한다고 합니다. 서태지가 이렇게 함저협을 통해서 음원을 제공한 배경, 그리고 기존의 음악 저작권 협회에서 탈퇴한 이유, 이러한 것들이 여러가지 복합적으로 원인이 있습니다. 자, 2001년도부터 불거진 이 사건, 결국 그 끝이 음저협 탈퇴에서 함저협 가입까지 약 18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자, 그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 서태지 씨가 음원 일부 8집과 9집 앨범 곡을 함께하는 음악 저작인 협회 함저협을 통해서 공식 제공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이 8집과 9집의 곡을 신탁 단체인 함저협을 통해서 제공을 하는데 서태지 씨가 동의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이곳은 다른 신탁 단체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이 음저협과의 신탁 방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음저협은 저작 저작권 전체를 일괄적으로 신탁 관리하는 데 비해 함저협은 신탁 범위 선택제라는 관리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제가 이 함저협의 신탁 범위 선택제에 대해서는 제 블로그에 2014년도 그때 처음 이제 함저협이 시작할 때 그 내용을 비교해서 분석한 표가 있는데요. 이 표를 제가 확대해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함저협에서 얘기하는 신탁 범위 선택제의 특징을 보면 일단은 그 음악의 저작자가 저작권을 신탁 관리할 때 원하는 권리만 한정적으로 제공한다는 얘기죠. 자, 우리 저작권법에서 이 저작재산권의 내용을 보면 이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이차적 저작물 작성권 등이 있습니다. 이 서태지 씨는 이 중 이 공연권만 함저협에 신탁 관리한 것으로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공연권의 대표적인 비즈니스가 바로 이 노래방에 음원을 제공하는 것들입니다. 자, 이 서태지 씨가 서태지 컴퍼니를 통해서 노래방에서 서태지 씨의 8집과 9집이 서비스될 예정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공식적인 보도 자료를 배포했습니다. 그러니까 서태지 컴퍼니를 통해서 그 현재 함저협에 제공하는 공연권 이외의 권리는 기존의 서태지 컴퍼니가 여전히 음악 출판사로서 독자적으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면은 공연권만, 왜 이 노래방과 관련된 것만 왜 함저협을 통해서 계약을 했을까요? 뭐 이유는 간단하겠죠? 그렇죠. 직접 서태지 컴퍼니가 하는 것보다 훨씬 효율적이라고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용 대비 징수 비용 대비 징수 금액을 계산해 봤을 때 훨씬 낫다고 보는 거죠. 자, 왜 그러냐면은 일단 전국에 있는 노래방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주위에만 해도 보통 노래방이 아마 한 5개는 있을 겁니다. 이러한 노래방들이 전국에 지금 몇만 개가 있을 텐데요. 이 노래방에 일일이 서태지 컴퍼니가 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각 지방마다 광역단체별로 하나의 지점을 두고 그 지점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기존 운영비가 상당히 많다는 것이죠. 그리고 서태지 컴퍼니에서 확보하고 와 있는 곡 대비 여러 가지 지출과 수입을 계산해 봤을 때 함저협을 통해서 선택 이 권리를 양도해서 신탁 관리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라고 봤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함저협이 굉장히 저작자들에게 유리한 제도를 선택해서 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게 이제 음저협에는 없는 권리죠. 음저협에는 현재 없는 권리입니다. 자, 그렇다면 서태지가 다른 그 작곡가나 작사가 편곡자처럼 음악 저작권 협회를 통해서 이 서비스를 하면 되는데 왜 서태지는 그 음악 저작권 협회에서 활동을 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했을까요? 자, 이거에 대한 이유를 따지기 위해서는 2001년도에 있었던 그 이재수의 컴백홈 패러디 사건이 결정적 원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서태지의 이 컴백홈을 패러디한
그 이재수의 컴백홈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었는데요. 아마 이 노래를 아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노래 이재수가 서태지의 컴백홈을 리메이크한 것은 2차적 저작물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음악저작권협회에서 단독으로 결정을 하지 못하고 반드시 저작자, 작곡가나 작사가의 동의를 받아야만 됩니다. 특히 작사가의 동의를 받아야 되고 편곡이 있을 경우에도 역시 작곡가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요. 근데 이것을 음저협이 이재수 쪽에서 1차적 저작물을 만든 곡에 대해서 사후 허용을 했다고 합니다. 이에 강력 항의하면서 서태지가 음저협을 탈퇴했고 이후 독자적으로 이 노래방 등의 음원을 공급하려고 했으나 쉽지 않았던 것이죠. 서태지 입장에서는 굉장히 사실 큰 손해를 본 게 맞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이후에 2014년 제2의 음악 저작권 신탁 단체인 함저협이 들어서면서 이 서태지의 음원 신탁에 대한 그 이슈가 있었는데요. 결국 6년 만에 이제 서태지 씨가 선택적 신탁 관리 제도에 동의한 것이죠. 함저협 입장에서는 매우 상식적인 신탁 사례로 남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거에 관련해서는 이데일리 쪽에서도 자세하게 보도를 했기 때문에 이데일리 신문을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러한 서태지와 음저협의 분쟁으로 실제 서태지 씨는 엄청난 손해를 봤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이 서태지의 노래를 부를 수 없었기에 더욱 안타까웠던 거죠. 하지만 이 서태지 씨가 음저협과 벌인 이 법적 분쟁을 통해서 이 전체적인 부분에서는 개선이 되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음저협이 이 징수 수수료를 낮추는 것도 멀리 보면 이런 결과의 하나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 문화의 발전은 문화를 만들어가는 창작자의 힘으로 만들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많은 창작자가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어내고 또 이용자들이 그 콘텐츠를 이용을 하면서 다양한 새로운 콘텐츠가 연속적으로 나오는데요. 우리 이 저작권법의 목적은 바로 이런 문화의 발전이 향상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가는 기초를 다지는 겁니다. 따라서 저작권법 전문가들이 문화의 발전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저작권법 전문가들은 그냥 하나의 길만 내주는 그런 역할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쪽 길로는 가면 안 되고 이쪽 길로는 가도 된다라고 하는 안내 정도의 역할을 하는 것이지 실제 창작, 문화의 주체는 바로 창작자 여러분들입니다. 자, 저도 이 블로그하고 유튜브를 하면서 많은 예술가와 콘텐츠 제작자들을 만나고 있는데요. 자, 이분들의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억울하고 이 안타까운 사연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도 자신의 역할을 포기하지 않고 이 묵묵히 이 창작 활동을 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자, 이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누리는 이 문화가 오늘날 이 세계 속에 한류가 된 것입니다. 이 서태지 씨가 해온 그 여러 노력도 더 많은 음악인들에게 크게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각자 자기 분야에서 최고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이익을 포기하면서까지 후배 아티스트와 작곡가, 편곡자들을 위해서 그 정당한 권리 행사를 주장하는 그 노력 정말 존중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순간 서태지 씨뿐만 아니라 미술 분야, 영상 분야, 공연 분야, 여러 다양한 문화 예술 분야에서 선배격으로서 그리고 나름 위치를 잡고 있는 분들 중에서 후배 문화예술인들을 위해서 굉장히 수고하고 애쓰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노력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보고 있고 조금씩 아주 조금씩 바꿔져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노력을 하고 있는 우리 문화예술인 덕분에 저 또한 이렇게 저작권 교육 활동을 하면서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도 자기 위치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는 우리 문화예술인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유튜버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그 노력으로 인해서 새로운 저작권 문화가 발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여러분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우리 모두는 존중과 배려의 정신으로 이 문화를 발전시키는 그런 역할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서태지 씨의 함저협을 통한 공연권 서비스에 대한 소식을 알려드렸습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광수 한광수 강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